혼인과 출산을 하는 이에게 추가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제가 상속세와 관련해 최근 올려드린 영상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신설된 혼인 및 출산과 관련한 증여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에 모두 답해드리기보단 이 공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가이드 영상이 더 나을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 제도의 골자를 먼저 살펴보면 결혼율과 출산율의 감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이를 끌어올리고자 혼인과 출산을 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현 증여세법상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성인 기준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을 누적해 5천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및 출산증여 재산공제제도는 이 증여세 면제한도 외에도 혼인과 출산을 하는 이에게 추가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항에 명시된 공제 조건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년간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할 경우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타 가족들에게 받는 증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도 공제가 적용은 가능하나 1억 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부모, 조부모 각각이 아닌 합쳐서 1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명시된 요건 외에도 아셔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공제받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혼인이나 출산을 합쳐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혼인에 있어 초혼과 재혼을 따지지 않고 출산 역시 횟수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혼 때 3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시 7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혼인했을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자녀를 낳았을 때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과 관련해 아셔야 할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혼인일이란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뜻하고 입양일은 입양신고일을 말합니다. 또한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가 전부 공제되는 반면 출산의 경우 출생일, 입양신고일 이후 2년 내에 증여를 받아야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결혼식을 하고 20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7월이 혼인일이 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2024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받는 증여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일과 입양신고를 한 이후 2년 내에 증여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출생일과 입양신고일 이전의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한 증여부터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만약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소급해서 공제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한편 혼인 출산 공제는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가 어디에 사용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있기 때문에 증여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건과 주의사항을 이해하셨다면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공제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테니 증여를 고려 중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사항에 대해 더보기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자주 묻는 주제를 채택해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